못생기고 냄새도 나고 맛도 없다.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논이를 먹었을까요? 생존을 건 인류의 위대한 항해. 약 2000년 전 세계적인 대항해 민족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이 미지의 섬에 정착할 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챙겨간 카누 플랜트, 그 안에 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의학자들은 해파극, 파극천이라 불리는 그 열매와 뿌리에서 해독과 기운을 보았고, 인도의 의학자들은 인도 뽕나무라 불리는 그 열매와 잎에서 치료와 균형을 찾았으며, 카리브 연안의 사람들은 진통제 나무라 불리는 그 열매와 줄기에서 지혈과 고통을 먹게 하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마저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이 식물을 찾았으니 과연 논이는 인간과 동물, 문화를 넘어선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논이가 속한 모린다 속에는 약 131종이 있지만 효능이 우수하면서도 안전한 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오직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품종입니다. 이는 수천 년의 전통적 섭취를 통해 경험적으로,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을 이중으로 검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열매, 75개의 시작. 일반 과일과는 달리 논이는 무려 60개에서 80개, 많게는 100개의 꽃이 피고 져야 비로소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방식, 복합과일로 자라납니다. 바다가 길이 되고 씨앗이 배가 됩니다. 씨앗의 품은 공기주머니 덕분에 몇 달간 바다를 표류해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새로운 대륙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닌 논이의 번성을 위한 위대한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과일 포식자를 쫓아내는 강력한 방패이자 씨앗을 퍼뜨려줄 특정 파트너만을 유인하는 자연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논이를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부르며 그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 과학은 그 오랜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현재까지 논이에서 발견된 파이토케미컬 무려 200여 가지. 이 숫자는 평범한 과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삼과 영지버섯처럼 과학계가 주목하는 최상의 식물군에서 발견되는 수준의 경이로운 다양성입니다. 인류의 경험적 지혜는 가장 정확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논이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이 주목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화와 질병의 원인에 맞서는 항산화의 힘, 폴리페놀입니다. 이는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대표적인 방어물질로 인체에서는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그 함량입니다. 과학 보고에 따르면 논이 원물에는 토마토나 망고, 키위 등 다른 과일보다 훨씬 풍부한 폴리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다른 일반 과일에서는 보기 드문 손상 복구 능력, 이리도이드입니다. 폴리페놀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방패라면 이리도이드는 이미 손상된 내부를 복구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이 방어물질은 항암, 항염증, 면역 조절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슈퍼푸드에서는 소량만이 검출되는 것에 비해 논이가 함유한 이리도이드의 종류와 양은 매우 독보적입니다. 셋째, 전통적 지혜의 과학적 근거, 통증 완화의 열쇠, 스코폴레틴입니다. 이 성분은 논이가 전통적으로 진통제 나무라 불린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스코폴레틴이 인체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염증 반응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항산화 기능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오직 논이 속의 일부에서만 품고 있는 희귀 성분, 담나칸탈입니다. 수많은 식물군 중에서도 오직 논이 속의 일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특이 성분은 1993년 하와이 대학의 히라마츠 박사와 일본의 우메자와 박사 연구팀에 의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담나칸탈이 암세포의 변이와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유도하는 강력한 기전이 있음을 발견하여 저명한 국제학술지 캔서 레터에 발표했습니다. 담나칸탈은 논이의 항암 및 항염 효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며 논이의 가치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해낸 핵심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이 상업화의 기폭제가 된 제로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핵심은 제로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구조를 조절하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제로닌이 통증, 염증 반응, 세포 노화 방지 등 인체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록 이 이론은 아직 과학계의 가설로 남아있지만 학술 발표와 공식 특허로 기록되어 논의의 무한한 잠재력을 세상에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논의에는 18종의 아미노산, 12종의 비타민, 7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모여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과거의 오랜 믿음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수천 년 인류의 생존과 함께해온 이 경이로운 열매는 어떻게 현대시장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여정은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기록이었습니다. 18세기 제임스 쿡 선장에 탐험되는 타히티 원주민들이 논이를 식량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서구에 처음 알렸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야전규범은 이를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으로 명시하며 그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야기였습니다. 1990년대 시장은 논의의 가치를 설명할 두 가지 강력한 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시작해 1985년 특허 등록에 성공한 생화학자 랄프 하이니케 박사의 제로닌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논이 속 특정 성분이 인체 내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논의의 가치를 설명하는 매력적인 과학의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 닐 솔로몬 박사의 사례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논의 섭취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집대성하여 발표했고 이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이는 통제된 임상실험이 아닌 설문 결과였지만 수천 명의 긍정적인 체험 그리고 제로닌 이론이라는 과학의 가설은 논의에게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만나 논의 산업은 불과 5년 만에 약 10억 달러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폭발적인 인기는 곧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의 난립과 심각한 품질 저하라는 어둠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의 신화가 과학적 검증을 앞질렀을 때 전 세계적인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간 독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쇳가루 파동으로 소비자들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차,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곧 현명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가려낼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좋은 논의 제품은 쇳가루 같은 외부 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넘어 유럽 식품안전청이 안전성을 인정한 방식대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껍질과 씨앗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과육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더 높은 차원의 안전 기준을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논의 산업이 마침내 신화와 혼돈의 시대를 지나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 유명 지역이 아닌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가. 타히티, 하와이라는 이름이 품질을 보증해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학은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명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자라난 바로 미네랄을 품은 화산 토양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 토양과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인도네시아산 논이가 더 높은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준, 관리된 유기농 방식의 선별된 논이인가? 지금까지 논이는 야생에서 채취 후 단순 가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안전과 효능이 검증된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품종만을 선별하여 과학적인 유기농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논이는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물을 단순히 건조한 분말, 열을 가해 졸여낸 농축액 또는 그대로 갈아낸 퓨레 방식은 원료의 영양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씨앗과 껍질로부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며 원물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는 NFC 저온 착즙이 좋은 논이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과학적 발효. 과거의 단순 자연 발효가 부패를 막기 위한 보존 방식이었다면 현대의 과학적 발효는 다릅니다. 특허받은 복합 유산균이 제어된 조건 속에서 논이 특유의 불쾌한 맛과 향을 개선하고 고분자 영양소를 인체가 흡수하기 쉬운 저분자 형태로 전환시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 흡수 효율을 높이고 기능 성분의 함량을 늘리며 심지어 새로운 기능 성분까지 만들어냅니다. 단순 자연 발효와 구별을 위해 우리는 이를 생물 전환 기술 바이오 컨버전 테크놀로지라는 학문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 진화한 프리미엄 논이를 만드는 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논이는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칼륨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논이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50에서 250mg 내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유와 유사한 수준이며 성인 기준 하루 3,500mg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4,700mg에 달하는 미국 FDA 권장량을 감안하면 매우 안전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이의 칼륨 함량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 한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자연 유래 식품이 그렇듯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걷어내고 현명한 선택들이 모인 지금, 논이 산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2030년대 초 다수의 민간과 공공의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논이의 세계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클린 라벨, 유기농, 국제 인증 등으로 증명된 자연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수많은 오해와 성장통을 이겨낸 논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과학적인 재배, 혁신적인 제조, 그리고 객관적인 증명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제품만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